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가능한 투자거든요. 경쟁 적고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에 꽂힌 거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나 책이 없었어요. 네. 직장인 상태에서 또 투자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직장인 분들의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가 계속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떨어질 생각이 없는 점점 올라가는 물가, 네. 그리고 또 역시나 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뭐 대출 금리. 네. 이제는 교통비에 식대에 막 오르는 건 많은데 월급은 오르질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으로 300만 원 정도 네. 여윳돈을 잘 굴려서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모아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100만 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물론 물건이야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가능한 투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149만 원에 낙찰받아서 뭐 700만 원에 매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300만 원대 낙찰받아서 뭐 500만 원, 700만 원대 매도를 했었고요.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데 네. 그런 투자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투자는 우선 있고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짧게는 뭐 2개월, 또 길어도 한 5, 6개월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을 계속 제가 연구하고 네. 투자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또 책으로 내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최근까지 진행하신 소액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2023년도에 14개를 매도를 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149만 원에 낙찰받아서 뭐 5개월 만에 700만 원에 매도를 했었고요. 네. 또 300만 원대 낙찰받아가지고 또 500만 원대 판 것도 있고 또 300만 원대 낙찰받아서 700만 원대 판 것도 있고요. 네. 또 500만 원대 낙찰받아서 1000만 원에 매도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계속 증명을 해오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같이 벌면 좋잖아요. 네, 나 혼자만 계속 이렇게 수익을 얻으면서 혼자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우선 내가 잘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오늘 아신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란 단어랑요, 대표님, 소액이라는 단어가 되게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굉장히 네네. 생소한 느낌인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부동산 소액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2015년도에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임장도 가고 물건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의미한 거예요. 왜 나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가 조금 길게 왔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액으로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진 편견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선입견을 항상 책을 통해서 깨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뭔가 1,000원짜리 뭐 땅 부자들 제목이 이거 뭐지? 1,000원짜리? 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소액으로 뭐 투자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해답은 나와 있지는 않았었지만은 땅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그걸 깨트리는 계기가 됐었죠. 책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책들을 읽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지분, 경매, 공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 적고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에 꽂힌 거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나 책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 그건 제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독학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독학으로 이 분야에 또 들어오게 되신 건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처음에는 저희랑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액으로 그것도 심지어 경쟁이 적고 네.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사실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가능한 거예요, 대표님? 네. 처음으로 이제 수익을 냈었던 게 141만 원에 낙찰 받아서 2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었죠. 뭐 이게 된다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시도조차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저는 더 일찍 부동산을 시작을 했었겠죠. 네. 근데 제가 직접 그래 한번 돈 버린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수익이 빠르게 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물건 검색하고 또 임장도 다니면서 그런 물건들 발견해서 낙찰받고 수익을 계속 이어나갔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첫 투자에 대해서 네.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 수익이 났잖아요. 네. 첫 투자부터. 그 수익 그래서 어떻게 또 쓰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제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소액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었다고 쳐도 이제 5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500만 원 좀 넘는 수익을 얻었었는데 네. 몇백만 원이면 네. 뭐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절대 먹는데 아니면 뭘 사는데 그런 데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 투자를 통해서 시드를 스노우볼처럼 이건 굴려나가야 된다. 생명줄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정말 극단적으로 아꼈었어요. 제가 2015년도 11월에 결혼을 했었는데 와이프한테는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지금은 더 잘해주기는 하지만은 생활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만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들 아끼고 아껴서 또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어떤 투자금과 또 합쳐서 더 큰 물건들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갔죠. 끊임없이 제가 또 그때 생각했던 원칙은 돈이 생겼을 때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수익을 내면서 또 돈이 생기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고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건 검색을 하면서 또 임장도 다니고 했었던 거죠. 네. 오히려 그 시간을 이 돈 뭐에 쓰지가 아니라 네. 다음 이제 손품, 발품 여기에만 시간을 집중하시는 이 돈 들어오면 거예요. 바로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이거 낙찰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럼 대표님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재직 중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걸 소액 투자를 같이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잖아요. 근데 경매는 평일에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직장인들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연차, 월차 내에서 갔는데 폐차한다? 타격이 굉장히 커요.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직장인 상태에서 또 투자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직장인 분들의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공매를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공매는 뭐냐? 국가에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되는 어떤 자산이 압류가 돼서 온비드 공매란 곳으로 나오는데 네. 전자입찰이거든요.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또 해외에 있든 언제든지 전자입찰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가 뭔가요? 경매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공매 같은 경우는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압류가 들어오겠죠? 네. 그 모든 압류된 물건들은 요 온비드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네. 안 갚았어? 그러면은 내 어떤 자산은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네. 근데 친구가 안 갚는다고 원래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는다고 해서 뭔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제 재산을 또 경매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공매, 그 외에는 다 경매. 그리고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이 가능하다. 근데 법원 경매는 해당 법원에 직접 가야 된다. 그게 큰 단점. 근데 여기에서 또 장단점이 바뀔 수 있는데 온비드 공매는 편하잖아요. 네. 근데 물건 개수는 경매보단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둘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입찰 방식만 다르지 낙찰받고 진행되는 과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익숙해지면 손쉽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시기였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워낙에 또 대세 하락장이고 네, 맞습니다.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도 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온비드라든지 경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경쟁자도 그때 적고. 그때 수익을 얻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소액으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뭐 제 수강생분들도 끊임없이 계속 수익을 냈다는 후기들이 계속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결과를 다 듣고 계시죠? 네, 돼요.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네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또 강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예 끝물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다 그런 노하우 푸른 척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네.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을 해본 다음에 그때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가 계속 있고요.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경기가 좋아도 계속 물건은 나오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이 더 나옵니다. 얼마든지 지금 시작하셔도 네,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다. 살짝 또 걱정되는 거 어쨌든 대세 하락장이야. 경매 물건이 많다는 건 이게 안 팔린다는 뜻인데 안 네. 팔리거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낙찰이 되고 나서 뭔가 뒷수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좀 두렵거든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소액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가치 있는 땅을 우선 보거나 가치 있는 어떤 부동산을 보는 눈을 우선 길러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이 땅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수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분과 협의를 해서 파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막 전세 사기가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막 빌라 거래가 아예 끊기죠. 안 돼버리고 네. 쭉 끊기고 또 아파트도 뭐 더 떨어질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사줄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이 집이든 이 땅이든 꼭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랑 협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락 시장인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소액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출금리 높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대출 안 받아도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대출 받아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직장인이라면 뭐 한 달에 30만 원이든 네. 50만 원이든 2, 3개월만 모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물론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입찰하거나 낙찰받을 물건들이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 투자하려고 할 때 이미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내 실력이 성장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소액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경험치라든지 또 물건 보는 눈을 계속 기르면서 부동산 보는 안목 네.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큰 물건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고 남들은 잘 안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경쟁은 경쟁. 적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제일 두려운 건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거래라는 거는 매도인 매수인 서로가 이제 의견이 맞아서 거래를 하는 건데 네. 하락장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떠 있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지금 매수자를 정해놓는다라는 그렇죠. 어떤 부동산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이에요. 매수자가 네. 거의 정해져 있다. 이거를 조금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은 저는 하나의 땅이 있고 네. 또 하나의 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소유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소유자가 두 명일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소유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10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한 명의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10명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럼 그 사람의 지분만 이제 경매라든지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 사람과 좀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니야? 라는 편견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편견 선입견 때문에 유찰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우선 메리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그 땅이라든지 그 집이 필요한 사람과 협의를 해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매수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장이지만 살 사람이 없을까봐 고민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네. 부동산 소액 투자의 아주 큰 장점인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매수자가 어떤 상황이고 뭐 네. 명의가 이제 공동명의죠. 네.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정보를 알고 계시는데 네. 이걸 사실 저희 같은 부동산 소액 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확인할지 그렇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온비드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네, 그곳에 다 가입 무료예요. 가입하시고 모든 정보들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우선은 공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고요. 네. 이 온비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그냥 상세 조건 검색이 돼 있는데 처분 방식을 매각으로 넣는 거예요. 또 나는 토지에 관심이 있는데 하면은 토지, 아니면 나는 뭐 주거용, 상가 다 다양합니다. 네. 토지로 놓고 전체 지목이 나오잖아요. 네. 대진지, 임야지천. 우선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음. 그리고 소재지. 우선은 연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연고가 있는 지역이 좀 익숙하니까 서울, 네. 우리 집과 가까운 곳부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서울의 강서의 마곡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 이렇게 보고 유찰 횟수, 신권을 봐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막 10번까지 떨어진 물건 보여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자가 여러 명인 물건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지분 물건을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네. 서울에는 강서구에는 이런 땅이 없네요. 없다. 그러면 경기도로 한번 가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지분 물건, 그다음에 유찰 횟수는 4회에서 10회 검색 누르면 네. 이렇게 쭉 나오죠. 뜨네요. 그러면 지분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지분이 나온 거예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고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2회 유찰이 된 건데 네. 감정가는 270만 원대인데 네. 뭐 유찰이 돼가지고 221만 5천 원. 뭐 맞아.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돈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든 네. 또 책을 통해서든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를 줄 아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네.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건데 759만 원이네요. 네. 근데 40%까지 떨어진 거예요. 300만 원대까지. 오.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 이렇게 파악하니까 5분 만에 네. 활용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 네. 공매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를 알아봤고 뭐 네. 토지가 됐든 뭐 다세대 주택 빌라가 됐든 네네네.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네. 진짜 돈 되는 물건에 어떻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나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780만 원인데 네. 3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선 답이고요. 농지죠. 요런 거. 여기는 지금 누군가가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좀 확대해서 뭔가 보면 뭔가 재배를 하고 계시는 네, 것 뭔가 같은데요. 재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그 임야보다 이런 땅이 협상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은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사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핵심은 우선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이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공유자가 최소 2명 이상이면 좋습니다. 기존에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러면 협상할 대상이 조금 더 이제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매수자 확보에 그렇죠. 유리한 게 바로 공유자가 2명 이상인 맞습니다. 토지나 뭐 네. 건물, 네. 아파트 이런 네. 것들. 딱 어떤 돈이 되는 물건의 특징 2가지만 꼽자면은 네. 요약하자면 딱 그거예요. 우선 활용 가치가 있을 만한 땅을 고르는 눈을 기르셔야 되고 네. 또 이런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은 협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싸게 사야 돼요. 네, 시세보다 높게 사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시세를 아는데 시세보다 높게 부르면 사고 싶으세요?
싶으세요. 아무리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가격에 네가 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141만 원으로 시작을 네. 했고 그리고 월급쟁이들도 뭐 2, 300만 원 정도 모은 선에서 충분히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건 바로 온비드 공매에 들어와서 토지를 본다면 가능하다라고 볼 네,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용 건물일지라도 네. 상속자가 많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을 경우 빌라 같은 경우에도 뭐 500만 원 이하짜리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700만 원대에 감정이 돼 있었던 부천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게 40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400 몇십만 원에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고 한 5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또 매도를 했거든요. 빌라 투자를 하는데 네. 부천에 있고 나름 그래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빌라 그리고 오래된 빌라기는 하지만은 400만 원대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 생각해요. 하지만 지분이니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야 그거 너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막 그런 물건들이 많았었던 거지 지금은 저렴한 물건 없는 거 아니야? 한번 볼게요. 좋아요. 네, 한번 경매 물건으로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주거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보면 특수물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네. 그리고 주거용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자, 한마디로 소유자가 여러 명인 물건들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지분 매각이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하기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정렬 순서를 네. 최저가 낮은 순으로 검색을 하면 과연 얼마 붙어 있을까요? 와우, 128만 원. 128만 원이요? 370인데 128만 원, 그리고 430인데 210만 원, 600만 원인데 300만 원, 400만 원, 400, 500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 물건들은 자세히 분석은 해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 저렴하잖아요. 항상 저는 부동산 투자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던 앞자리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여기에 최소한 공 하나는 더 붙어 있어야죠. 네. 네, 하지만 지분, 경매, 공매는 이렇게 소액 물건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토지는요. 토지는 얼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141만 원으로 물론 몇 년 전이지만 네.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네. 때 200, 200만 한 최저가가? 네, 최저가. 한번 볼게요. 네. 토지 눌러주시고 검색하기. 자, 과연 두둥 얼마예요? 네? 24,000원, 4만원, 4만원, 42,000원. 주식 종목인가요? 네, 이거? 8만원, 85,000원, 99,000원, 10만원대. 물론 이제 지방이기도 하고, 이제 뭐 농지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남들은 되게, 이런 땅이 과연 뭐 가치가 있어? 뭐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가격대가 어때요? 이 안에서 당연히 옥석은 가려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만 금액대가. 금액대 자체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분 물건을 사면요. 네. 매수자가 이제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매수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면 그 사람과 협상을 통해서 내가 팔고 싶을 때 네. 빠른 기간이죠. 네. 단기간 안에 마음껏 팔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뭐 길어질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네. 사람 일이란 게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 먹고 해결해야지 네.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저라고 투자를 100% 다 성공시킨 거는 아니에요. 뭐 최초에는 막 오피스텔 일반 매매로 샀다가 네. 이제 손해를 보고 판 적도 있고 네. 또 시세 파악을 제가 좀 흥분해서 잘못했다가 100만 원이든 또 뭐 40만 원이든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네. 예, 100% 승률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렴하게 사고 또 활용 가치가 있고 이런 공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의 물건들을 낙찰 받았을 때 네.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분 투자라서 가능한 느낌인데 네. 왠지 지분 투자라고 하면 물론 대표님도 예전에도 뭔가 실패해본 경험도 네. 있으시겠지만 뭔가 고수의 스멜 뭔가 나 같은 왕초보 네. 불인이가 과연 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계속 그냥 걱정되는 건 딱 그 부분인 것 네.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믿으셔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믿어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실전 투자 자료 47종과
스피드 옥션 유료 경매 사이트 2개월 무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영상을 보시고 바로 도전하셔서 또 성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그럼 좀 부족해, 약간 무서워, 아니면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되시면은 또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를 믿고 시작해보라는 의미에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저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게 제일 부럽거든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 해답지 같은 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강의를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아본다면 내가 그래도 부동산 소액 투자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자료 47종 끝판왕 어떤 자료인지 조금 팁 알려주신다면. 어쨌든 경매 공매를 진행하면서 어떤 절차가 있고 그 절차마다 제출해야 되는 어떤 서류들이라든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찾느라 시간 보내거나 에너지 쓸 시간, 그런 것들을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답안지. 네, 맞습니다. 답안지. 답안지. 이게 무슨 단어지? 그럼 이제 네네, 펼쳐보면 이제 맞습니다.